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 교수님들 중에 진짜 영어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쓰기는 사실 다들 진짜 장난 아니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말하기도 잘하시는 분들 또 있어요. 그 광김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이죠. 근데 진짜 이제 한국 분들, 특히 교수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는 좀 액센트가, 내가 듣기에도 약간 액센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그 액센트가 전혀 바더가 안 되고, 너무 멋있게 영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음, 영어를 특별히 잘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 그런지, 어떻게 이제 약간 대화하는 거,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역시 내공이 다르구나 싶게, 그 액센트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유머 감각에 사실 한국 분들이 좀 작으시잖아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음, 좀 크시잖아요. 근데 그 음, 큰 사람들을 다 리드하시면서 이 음. 그룹 토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를 좀 리드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말 영어든 한국어든 그 무슨 말 어느 나라 말이든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머 감각 같은 건 사실 좀 타고나야 되는 거라 일단 제쳐두고 그 설득력 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얘기 잘하는 거 이거는 진짜 노력한 만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공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어렸을 때 익히면은 그만큼 체화되는 게 쉬워서 미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 뭐 최소 뭐 초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기 유학을 오신 분들은 표현하는데 너무 이제 거리낌도 없고 자연스럽고 그분들한테는 제 그 수준의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뭘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저분들처럼 내가 네이티브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와 비슷하게 이제 한국 전통 영어 교육 방식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딱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발음을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센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도 진짜 그 소위 말하는 한국 토종 발음, 한국말 특유의 액센트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쓰는 단어의 수준이랑 그리고 이 문장력 이런 게 너무 수준 자체가 높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그분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였거든요. 세션장에서 학회에서 맞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액센트는 사실 핸디캡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민자 비율이 높고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뭐 다이버시티가 주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액센트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몰상식한 행동 같죠. 근데 오히려 액센트가 있으면서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 문장을 어떻게 이제 토크를 어떻게 리드하느냐 이런 게 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미드웨스트라든지 이제 남부 쪽에 이민자에 대한 좀 이해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 액센트나 이제 발음 같은 것 때문에 차별도 좀 당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악몽의 위스콘신 카톨릭 사립대학에서 발음 제대로 안 된다고 음. 학생들에게 놀림 당하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조교수 1, 2년 차 때라 멘탈이 너무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피스 와가지고 막 울고 막 아이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지금은 어느 정도 멘탈 레벨이냐? 뭐 썩소 하나 삑 날리면서 뭐 너는 그냥 짓거려라. 나는 그냥 뭐 네가 그냥 수준 낮은 것 같으니까 막 무시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볍게 음. 지나가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저만 당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국 이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교수들도 다 한 번씩은 당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액센트가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결론은 이 문장력 그리고 단어 수준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노력하면 그래도 액센트보다는 쉽진 않지만 고칠 수 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꾸준히 노력한 부분도 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사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사람마다 그 어떤 식으로 실력을 쌓아 나가냐, 단어나 이제 문장력,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좀 성장을 시키느냐, 요거는 개인마다 방식이 참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들, 쓰는 단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복기를 계속해요. 반복해서 저 혼자 이제 그 이미지 이제 트레이닝처럼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 단어를 다시 써보고 문장을 다시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컨텐츠를 이제 소비하는 양이 상당한 편인데 그 모든 미디어 컨텐츠는 모두 다 이제 영어 캡션을 다 켜고 봅니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저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살아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쓸 때 쓰는 단어와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배우는 편이고. 그 넷플릭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에 어쨌든 K 드라마를 보면서도 사실 좋은 익스큐즈기도 하고, 아 나는 K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밑에 이제 요럴 때 한국말 표현으로 너 미친 거야? 이러면 밑에 이렇게 표현이 딱 나오면 아 저런 표현도 있구나. 어? 네,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한 두세 번씩 봅니다. 그 이유에서. 네. 영어 공부 내용도 다 열심히 알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네, 영어 내용도 공부 다 굉장히 알고. 열심히 하시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더 글로리도 다시 한번 쭉 한번 어, 복습하면서, 네. 네.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저는 이제 뭐 물론 넷플릭스에 그 한국 드라마든 그래서 영어 자막을 써놓고 저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게 바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이제 보니까 더 재밌고 많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사실 이거는 제가 많이 쉐어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남들도 다 알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다 얘기하고 다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김 교수 시시콜콜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사실 이 지금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아무튼 이 구원자 같은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유글리시.com 그래서 YOU 그리고 잉글리시 그러니까 유튜브 플러스 잉글리시를 줄여서 유글리시거든요. 유글리시.com이라고 치시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이제 단어를 하나 치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 연설이나 비디오를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걸 전부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그 구문을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면 그것도 나오고 당연히 밑에 캡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말할 때 그 구간별로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영어가 표현이 되고 좋은 게 왜 저희가 이제 딕셔너리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발음을 들어보면 정말 AI 같은 로봇 같은 발음으로 똑같은 단어 cigarette, cigarette 사실 누가 그렇게 되면 발음해요. 근데 이 유글리시의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액센트로 다양한 젠더가 뭐 이렇게 이거를 그리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이거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문장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액센트는 달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히게 돼가지고 저는 이 유글리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쉐어하고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아니, 분들이 많아요. 그나저나 아까 예시로 든 단어가 뭐였어요? cigarette. Patients are being encouraged to go for a cigarette. It's good for the nerves. In the first episode alone, he had a cigarette in 8 of his scenes. Cigarette companies aren't allowed to advertise their wares on TV. Giselle lighting my cigarette, as Hodge himself once set aflame to a paraffin lamp in the cow. 시가렛?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 아니, 갑자기 왜 시가렛? 시가렛? 네. 이런다니까요. 혹시 궁금해서 나한테 묻는데 왜 내 발음이 구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저는 왜 시가렛을 들었는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왜 시가렛을 얘기를 하지?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자격지심에 왜 내 발음이 구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사람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져요. 그래서 약간 이 유글리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랑 짝꿍되는 그래서 짝꿍처럼 연결되는 다른 단어나 이제 조사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저희가 간단하게 스크립트 같은 걸 쓰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워드 같은 거 그런 거에 발음이 좀 헷갈리거나 인토네이션이 좀 어렵다 그러면 꼭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몇 번을 이제 리핏하고 따라하다 보면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친구들은 막 문법 줄줄 외우고 막 이런 식으로는 배우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영어를 편하게 쓰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꼭
그 기본을 먼저 탄탄히 다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야말로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진짜 늘기 힘들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기라 하면 이제 문법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그 기반이 쌓여야 그게 잘 잡혀 있으면 이제 그 위에 그 어휘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은 정말 그 단단하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한 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가 정말 안 느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영어 그 컨텐츠를 그 소비하는 그 양만 보면 거의 저의 3배예요. 하루 소비량이. 매일매일 막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기사는 당연히 다 보시고, 그리고 원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책도 진짜 많이 자꾸 보시거든요. 누가 한 분이 연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경우도 이제 기초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그 위에 이제 어휘나 이런 걸 아무리 쌓아도 잘 이렇게 탁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또 이제 본 비디오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의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조기 유학까지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와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치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영어를 어떻게 했나 그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게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부으면 절대 차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용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 밑 빠진 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붓다 보면은 그게 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노력에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기본기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진짜 지금 영어 실력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영어를 뭐, 나 왜 이렇게 안 늘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제 그 단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직접 말하는 거. 말해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제가 아는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말로 이렇게 연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그분 저희 구독자 아니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욱해서 녹음실로 뛰어오시는 거 아닌지.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참 뭐랄까 저희 가족들은 서포트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슬펐어요. 본의 아니게 그 집안 디스를 하고. 저는 아까 그 치과 의사가 된 분의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는데, 물론 이제 밑 빠진 독이라고 했을 때 밑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저는 거의 뭐 없어요? 밑이 없어요. 밑이 없어? 빠진다기 뭐야. 처음부터 밑이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이 없죠. 그러니까 넣으면 뭐 채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이렇게 기본기라기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이제 상고에서는 거의 문법을 저희는 이제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법 가르치는 거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표현 같은 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기본기가 잘 없어서 저도 문법책을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수학의 공식이 있든 근해 공식이 있어서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걸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쵸. 문법도 그 약간 그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잖아요.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이해하기보다는 그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뭐 5개의 오형식이면 그냥 구문을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게 몇 형식이다, 뭐다 이런 건 잘 몰라도 그냥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단어를 중간중간 바꿔가지고 하는 연습을 꽤 많이. 나는 오늘 밥 먹으러 갔다. 나는 오늘 잠자러 갔다. 나는 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바꿔가면서. 근데 이게 기본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식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거의 20년을 살아도 아직은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정해진 표현들은 좀 많구나. 그리고 음. 뭐 추우면 하는 표현들, it's freaking cold라든가 그런 음. 외국인들 말들을 그냥 아예 통째로 저는 좀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freaking cold가 아니고 freezing cold 아닌가요? It's freaking cold. No, it's freaking cold. freaking cold는 왠지 욕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좀 네. 찾아볼게요. 아니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어. freezing cold라고 하면은 어. 더 자, 춥다. 여기서 또 발끈. 아니, freaking cold란 말 쓰는데?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